그리고 위치 보니까 저 구로에서 네네. 사이에 있나요? 예. 우선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어제 예. 질문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예. 이거를 써드리면 되나요? 제가? 아니 그냥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적어보려고. 저도 똑같은 거 가지고 왔거든요.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일단 한번 뽑아봐봤어요. 알겠습니다. 그 혹시 상가 경험이 있으세요? 중개?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원래 원룸 전월세 뭐 하셨어요? 뭐 어떤 경력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되시는지? 경력은 일단 제가 지산에 있는 기숙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룸 그 정도만 했었어요. 첫 시작이 작년부터였거든요. 이제 1년 정도. 그렇죠. 그럼 기업이 빠르시네요. 가족분들이 사실 금천구에서 조금 하고 계세요? 네, 하고 네. 계시는 사업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같이 동업 형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셔서 올 5월부터 개업을 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럼 혼자 하세요? 아니요,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면은 임장 갈 때 좋은 매물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냥 당연히 이제 뭐 면적 대비 싸다든지 인테리어가 안에 돼 있다든지 위치가 좋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보는데 네. 딱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전 무조건 제가 가서 봐야 돼요. 거기에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단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장점은 뭐가 있고 그 장점을 살려서 어떤 사람들한테 계약을 시켜줄 수 있는지를 제가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직접 갔을 때 또 이제 제가 여기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걸 보고 이게 진짜 좋은 건지를 판단하는 거죠. 왜 직접 뵙고자 했었냐면 영상 속에서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연습실 네네. 만 이제 주로 하셨다가 옛날에 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도 좀 요즘에 느끼고 있었던 게 나만의 어떻게 보면 특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거를 좀 시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고 기왕이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아이덴티티를 잘 받았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직접 네. 찾아뵌 거거든요. 두 번째로 사실 궁금했던 게 임대인분에게 확인해야 될 사항. 근데 저는 사실 막 주인분한테 확인을 크게 받고 이러진 않아서 성격이 꼼꼼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금액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가서는 내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만 보고요. 사실 주인분이 직접 안 보여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 따고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는 않고요. 미리 뭐 그런 걸 확인하죠. 기피 업종 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나중에 손님을 보여드리고 뭐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그 업종 안 할래요 하면 서로 다 힘 빠지는 일이니까 사전에 좀 기피 업종 있으신지 확인하고 가죠. 그 외에는 잘 질문 저는 안 해요. 그런 건 이제 서로 맞춰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이 꼭 모질이 필요하다 그럴 때 말씀드리면 되지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잘 안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계약하실 때 임대인분이 특약을 딱 보시고 특약에다가 추가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특약을 당연히 이제 추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특약은 이제 임대인이 정하는 거니까 뭐 아무리 서로 협의 사항이라 그래서 사실은 임대인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거기에 웬만하면 맞추죠. 근데 너무 이제 임차인한테 좀 불리해 보일 때는 네네. 좀 그런 부분은 좀 좋게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좀 빼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거 정도는 얘기를 하죠. 만약에 임차인분에게 미팅 전에 전화나 문자로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당 매물을 문자나 카톡이나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를 지금 피터팬만 쓰고 계시던데 이 피터팬 광고 URL을 그냥 보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보고 연락 오시는 거니까 어떤 매물인지는 알고 계시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보낼 건 없고요. 궁금해 하시는 것들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항상 뭐 어떤 업종인지를 확인 먼저 하고 그 매물이 여기에 적합할지를 판단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미팅 일정을 잡으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계약에 네, 뭐 마음에 순서가 드시면 뭐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은 그때그때 확인해드려요. 5번으로 가면 네, 이게 행정사법 위반이라 그래서 돈을 받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권리금 인정 작업을 안 하면은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권리금 인정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계약 그냥 성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물론 이제 1층 상가를 하신다면 당연히 권리금이 발생되고 뭐 거기에 따른 인정작업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시설에 관한 비용을 받는데 거기에 제가 따로 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두 분이서 하시라고 계약서만 작성해서 그냥 양도인 양수인 도장 확인하고 찍게 하고 저는 개입 아예 안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인정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행정사 끼고 하는 게 요즘에는 낫지 않을까요? 보니까 벌금 100만 원 나왔던데 행정사 끼면 덜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권리금 인정작업을 한다면은 그냥 행정사 끼고 하겠어요. 저는 딱 피곤한 건 질색이라 저랑은 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도 지금 이웃을 신청을 해놔서 네네. 대표님 블로그 매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블로그에 그런 매물 광고 하실 때 6개를 봤다 혹은 뭐 3개를 봤다 그러면은 보통
보통 포스팅으로 몇 개 정도 올리시고? 저는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2개 물어보신 것 중에 저는 문의 받을 만한 걸로 해요. 미끼용은 안 해요, 저는 성격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님을 낚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이거 마음에 들면 이거 하세요. 이런 주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서울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개 보여주고 할 여력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걸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그거를 해라. 그래야 저도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미끼나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딱 진짜 이 사람한테 맞을만 한지 제가 또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아무거나 안 보여줘요. 근데 그건 아마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만 하신다면은 여러 개를 보여드려야 당연히 좋은 거거든요. 저는 손님들 상담할 때 어떤 걸 보냐면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이걸 봐요. 저는 지금 로컬 부동산이에요. 그럼 이런 로컬 부동산들이 혹시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그러니까 뭐 로컬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냥 좀 그런 거 서로 좀 믿을만하게 좀 그렇잖아요. 서로 양심 한번 팔면은 뭐 법적으로 저기 되는 게 없으니까 서로 다 뒤통수 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냥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1층만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혹시 제가 특약 같은 거는 필장 보시면 제가 이제 보통 중개를 하다 보면 저는 이런 폼으로 이제 특약을 주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빽빽하게 예, 특약이 너무 많아도 사실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 이런 거 교부한다는 사실 확인 설명서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특약에 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마찬가지죠. 다 설명해드리고 건축물계장 확인시켜드리는데 이거를 굳이 특약에 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불인지 후불인지도 저 같은 경우는 안 넣어요. 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과금도 그렇죠. 별도인 거 정도는 넣어주는 또 거기에 수도가 포함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들어가고요. 네. 수선 임무도 사실은 임대인이 이제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해줘서 사실은 좀 문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넣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소모품도 교체할 사용 이런 것도 사실은 특약에 안 넣어도 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차는 뭐 한 대 가능 하고 뭐 얼마인지 유령을 써주고 이런 거는 필요하고요. 원상복구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이제 임차인은 계약 만기 후에 퇴실할 경우에는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기본 인테리어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철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둬야 되는지 그게 쟁점이거든요. 사실 원상복구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서로 싸움이 붙으면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특이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영업하는 고깃집으로 쓰고 있다. 그거를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기 후에 퇴실할 때 현재 상태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싹 철거를 하는지 깔끔하게 그거를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임차인들도 내가 지금 들어와서 쓰는 게 현 상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거를 살리면 임대가 빨리 되니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을 승계할 경우에는 예외다. 이걸 넣어줘야 임차인도 좀 덜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갈 때 철거하라고 할까봐 불안해하거든요. 그걸 써줘야 임차인이 좀 덜 불안해하죠. 이것도 굳이 안 넣습니다. 만료 전에 뭐 연장 여부 그거는 서로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개보수 등은 임차인이 지금 이것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만기 전 퇴실할 때는 퇴실하는 날까지 공과금 뭐 이런 거 다 내고 중개보수도 지불하고 나간다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고요.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임대인들이 좀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건 원래 맞는 거라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가끔 임대인들 중에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권리금을 나한테 주장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에서 조금 별첨으로 궁금했던 건 하나 있었어요. 사진 찍는 영상이 10번 정도를 돌려서 봤거든요. 그 매물 사진 찍는 거 그거요? 그러면 지금 딱 이만한 사이즈에서는 배율을 0.5로 놓고 찍으시는지 0.7로 놓고 찍으시는지 그러니까 그걸 봐요. 딱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3면이 나오는지 3면 그게 안 나오면 광각을 넣어요. 어쨌든 넓어 보이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 대신에 써요. 저는 이거는 광각이 들어간 거고 실제 길이 저는 거리 측정기 다 갖고 다니면서 웬만하면 재기 때문에 이 방은 몇 방 정도의 공간이다 미리 참고해라. 왜냐면 실제로 보러 왔을 때 생각보다 작네요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 방은 뭐 대략 한 2평, 3평 흙이고 뭐 한 3, 4명 앉으면 한다 이런 걸 넣어줘요. 뭐
뭐 길이도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고 보는 거랑 실물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넣어요. 굳이 저는 막 미끼로 오게 하고 싶지는 않은 성격이라 있는 그대로 좀 다 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감안해서 올라면 와라. 저는 이런 성격이에요. 그 성격이 저랑 조금 맞으셨던 게 저도 중계를 처음 배웠을 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가장 원했던 게 이런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날을 임대인뿐만 아니고 임차인분도 좋게 봐주셔서 계약까지 클로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알아봐줘요. 결국에는 손님들이. 그래서 나갈 때 꼭 다시 연락 주시고 다른 거 찾을 때 연락 주시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일에서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분을 계약해줬을 때 다른 거 찾을 때도 또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시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님을 꼭 속이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속여서 그렇게 해야 뭐 계약이 빨리 나오고 뭐 잘 된다 그건 아니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선순환이 다르면 다음에 오는 후순환 역시도 그게 바르게 네, 기록돼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제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고 계속 고집 있게 그냥 하는 거죠. 사실 대표님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저분도 저렇게 하시는데 나라고 왜 굳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도 지금 레이저 줄자 사서 한번 좀 임장 다니면서 결이라든가 그런 중개의 마음가짐을 저도 좀 닮아가 보려고 궁금했던 거라기보다는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간을 소개하고 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제 영상 보시고 뭐 마음에 들어서 오셨다고 하니까 네.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피곤하고 힘들어야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앉아있는 거 좋고 저도 사무실에서 뭐 시원하게 여름에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앉아있고 싶고 당연히 그런데 제 생각에는 힘든 시기인 건 맞는데 계약이 안 나오고 하는 거 어쨌든 사실은 본인의 역량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누구나 뭐 다 경기 탓하고 뭐 시기 탓하고 근데 어쨌든 그 속에서도 잘 버는 사람들이 있고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핑계고 자기가 열심히 발로 뛰고 이렇게 해야 계약도 나온다.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이제 여쭤보셨던 좋은 매물의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거 좀 이제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되게 지한데 습하고 짜기만 하고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한번 손님이 딱 이걸 보러 왔는데 막 되게 습하고 이러니까 이런 걸 누가 써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했는데 다른 사람을 보여줬는데 여기 딱 내가 원하는 곳이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누군가한테 맞는 사람한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한 매물을 봤을 때. 이런 거를 판단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매물을 많이 보러 다니고 느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옆에 답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도 좀 놓치고 있었네요. 제가 진짜 많이 뭔가 느끼는 바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도 좀 그렇게 해야겠고 처음에 그 어떻게 물꼬를 터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입을 봉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저도 처음에 손님하고 뭐 말을 많이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손님 오면 막 그런 거 걱정을 했었거든요. 처음엔. 예 맞아요. 근데 안 해요. 그냥 왜냐면 손님도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말 많이 해주면 좋아하지만 누구는 말 많이 해주면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예를 들면 좀 다른 방향인데 중개를 할 때도 이 매물은 바로 나갈 매물인 거죠. 근데 왜 저 사람이 하면 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생각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꼭 그거는 그 사람만 중개를 한다 이런다기보다 내가 여기에 맞는 손님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건 꼭 그 사람만이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많이 도움 많이 됐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방식인 거지 이게 이렇게 중개업을 해라 상가는 이게 답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랑 분명히 상황도 다르고 업무하는 그런 지역 특성도 다르고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여기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도 오는데 아니요 진짜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바쁘실 것 같은데 나가셨나 해서 임장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오후는 이제 나가요. 오전은 사무실에서 있고 오후는 나가죠. 그럼 또 어디로 오는? 이제 봐야 돼요. 오전에 오시기 전에 그냥 광고할 거 해놓고 뭐 해놔서 이제 가시면은 좀 어디 나갈 거 있나 한번 싹 둘러보고 네. 이제 정해야죠. 저도 오늘부터 한번 임장 다녀보고 블로그도 한번 해보고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뒷정리 제가 할 테니까. 예. 네네. 그럼 이건 이렇게. 예, 잘 하실게요. 예. 우산 챙기시고, 예. 네, 조심히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